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어, 유튜브 시청자분들께는 하루 건너 한 번씩 이제 영상을 올려드려서 좀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이제 흐름을 짚어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차티스트도 아니고 저는 그냥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XRP는 흘러갈 것 같습니다. 왜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결국에 명목화폐 시스템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왜 들어갑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걸 중심에 두고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리세션에 관한 어떤 그 확률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0%.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잠깐 클릭을 했는데 거기 알고리즘에 공중파 미디어에 인구 고령화, 뭐 저출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GDP, GNP 입장에서 왜 테슬라는 인도에 공장을 건설하고 인도의 내수 시장을 위해서 들어갔는지, 왜 애플사는 인도를 중국 이후에 큰 성장 구도를 보면서 내수 시장을 그렇게 극찬을 하는지, 왜 그러는지, 거기에 사실 정답이 있거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들 국가들이 여기 나와 있는 오페크 플러스와 브릭스 국가들이 여기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여긴 뭐 오페크 플러스죠. 중국, 브라질 거의 그죠? 경기 침체 확률이 여기 나와 있는 미국이라든가 이탈리아, 캐나다들보다 프랑스보다는 훨씬 현저하게 낮습니다. 여기에 사실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고 이제 그 명확성은 여실하게 드러났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지나가는 김에 그냥 높아짐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요 근래 이제 이 WRX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안 좋으실 거예요. 예? BUSD 뭐 이거는 BUSD는 어차피 SEC가 바이낸스를 탄압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에 많이 좀 그렇죠. 궁지에 몰려 있죠. 이거 의미 없지만 BTC 페어랑 BNB 페어를 이 와지오 X 이 페어를 바이낸스에서 삭제시키면서 상장 폐지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코인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오해를 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 USDT라고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USDC보다 가장 이제 인덱스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거의 바이낸스 측에서도 전 세계 거래량에서 USDT량의 74.33%가 그냥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상장 폐지라고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우매한 판단인 것 같고 그리고 창펑자오와 이 와지오X, WRX, CEO 여기는 뭐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 뭐 우리는 투자했다 안 했다 뭐 말들이 많은데 뭐 그거는 마지막 판단이 이제 개인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오죽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공식적인 문서를 얼마 전에 빼서 냈거든요. 창펑자오 너네가 투자했잖아. 너네 이 코인 얼마만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자,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이것에 관해서 뭐 각자의 이제 뭐 판단하에 투자는 하는 거고 거기서 큰 수익이 나서 큰 부자가 돼도 제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어쨌건 저는 인도 시장에 관해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뭐 무슨 창펑자오가 뭔 짓을 하건 뭘 어떻게 됐건 중심 코어가 이렇게 명확하게 살아 있으면 주변에 뭐 악재 뉴스가 있건 누가 뭐라고 떠들건 간에 그렇게 해서 잘 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지금 현재 뭐 이 코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코인 시장도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흔들려서 지금 여기서 떨궈져 나가는 대중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묵직하게 자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엔 큰 부자가 될 거고 자, 인도 시장 페이티엠 설립자가 2021년도 암호화폐가 여기에 있고 뭐 5년 안에 주류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페이티엠이라는 이 페이먼트 시스템이 인도 시장 내에서 지금 상용화돼서
카카오페이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 투자자는 엔트파이낸셜과 이제 소프트뱅크, 언제나 이 두 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아직 코인은 거기다가 액셉을 안 시켰는데 코인도 향후에 들어갈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페이티엠으로 사실 팍스풀이라는 데가 있는데, 팍스풀이라고 있는데 팍스풀에서 페이티엠으로 코인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팍스풀에서 여기. 그리고 테더와 스테이블 코인 USDT가 큰 암호화폐 걱정거리가 된 이유. 뉴스가 얼마나 바보 같고 그러냐면, 지금 USDT가 어떤 입장인가요? 뭐 아시겠지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거 USDT 망한다고 많은 유튜버들이 떠들었었잖아요. 지금 현재 USDT의 점유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게 USDC이고, USDC가 궁지에 몰리긴 했지만 어쨌건 USDC와 USDT는 저는 공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들은 스위프트 2.0, 스위프트 2.0을 통해서 움직일 거고, 전 세계가 찍어내는 CBDC도 또한 이 스위프트 2.0을 통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다 움직이고, 가상자산도 결국에는 요 XRP 스위프트 2.0망을 통해서 저는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 인도 덕에 4월 러시아 석유 수출, 이게 5월 17일 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고치. 지금 현재 G7 회의가 움직이고 있는데, G7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로부터 G7 국가들은 수입을 하지 마. 그래서 거기 광물 자원이 있어요. 대표적인 광물 자원들이 있는데, G7에서 오페크 플러스와 이 브릭스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헐값의 공급망을 계속 공급받던 거를 깨버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G7에서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하듯이 빠르게 내릴 수가 있을까요? 빠르게 못 내린다면 정답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G7 내에는 IMF 통화바스켓에 있는 5대 기축통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브릭스 국가 중에 중국이 대표라서 여기도 이제 기축통화국이긴 하지만, 어쨌건 중심축이 되는 미국을 필두로 한 IMF 통화바스켓에 있는 국가들은 여기에 대부분 있습니다. G7에. 그러면 전통 금융하고 연결돼 있죠. 이게 또. 자, 그러면 과연 인프라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잡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G7이 오히려 오페크 플러스나 브릭스보다. 그러면 그거는 저성장 국면을 다가오게 할 거고, 전통 금융의 붕괴를 일어나게 할 거고, 그게 궁극에는 이 명목화폐의 위기를 불러올 거고, CBDC를 빼낼 수 있는 명분거리를 만들어낼 거고, 그 CBDC가 도출되면 이게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키운다. 그래서 세수 창출을 한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러시아를 아무리 막 그렇게 해봐야 어쨌건 이 원유는 대부분 중국과 인도로 들어가요. 그리고 오히려 인도는 이거를 정유를 내서 싸게 산 러시아 원유를 자국 내에서 정제한 뒤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일부는 유럽으로 재수출한다. 되게 웃기죠. 인도가 정유를 내서 정유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다시 유럽에 재판매한대요. 되게 재밌죠. 재미난 세상이죠. 자, 그럼 G7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격이다. 왜 그런지에 관해서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글로벌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게 정답입니다. 이 큰 그림을 못 보면 지금 단편적인 뉴스 몇 개를 보고 해석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킨자리라고 하는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게 2006년도인가? 이게 개발돼가지고 지금까지 뭐 팩2부터 뭐 팩3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뭐 킨자를 맞췄다, 뭐 못 맞췄다, 지금 공방을 계속 하고 있는 현재의 와중인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협상이 어디로 갈 건지, 왜 하필 요 근래 들어서 러시아와 미국이, 서방이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을 왜 안개 속에 갇히게 계속 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죠. 참고로 이 미국에서 빼낸 이 패트리어트, 이 방공망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서 수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버려버리고 어느 순간 이 S500을 선택을 했었어요. 러시아에.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패트리엇을 구입했던 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S500을 사드립니다. 2023년 1월 23일 날.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죠. 지금 현재 그렇고 리플이 뭐 CBDC 및 스테이블 코인 개발, 제가 예전부터 눈치를 채고 제가 끝판왕이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물론 뭐 가격이 지금 그래가지고 끝판왕이라고 하면 이제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이제 리플사가 하잖아요. CBDC 및 스테이블 코인 개발 플랫폼 출시.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CBDC는 리플이 만들어낸 스위프트 2.0망을 통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들도 그럴 수밖에 없죠. 가상자산은 번외일까요? 가상자산도 그 망을 통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BTC 위에 이놈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끝판왕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홍콩통화청 디지털 홍콩 달러 파일럿 테스트 착수, 리플랩스 참여, 되게 재밌죠. 홍콩은 중국의 일국 양제 하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디지털 홍콩 달러 파일럿 테스트에 리플랩스가 참여한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진짜 실제로 서로 으르렁거리는 적대적인 관계인지, 이게 진실인지,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장기 말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개인이 바라보는 눈높이와 큰 자본 세력이 바라보는 눈높이를 똑같이 동일시해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일화폐 체제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구조 작업은 XRP가 한다는 거를 이 뉴스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SEC는 뭐 파일 코인이 보안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경고한다. 뭐 그레스케일. 그래서 뭐 신탁 상품 신청을 뭐 철회한다 어쩌저쩌고 얘기하는데, 파일 코인 측에서 아니야, 우리 P2P 저장 장치야. 그리고 채굴을 하는데 이게 왜 우리가 이거 보안이야? 이거 증권이야? 지금 명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설왕설래하고 막 이런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텐데, 언제나 이제 중심을 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P2P 저장 장치가 왜 이게 증권이고, 그리고 어쨌든 채굴을 하고 있는데, 채굴하는데 이게 증권이다? 도대체 왜 증권이라고 하는지 명확한 걸 SEC는 발언도 못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고, 거기다가 같이 그레스케일 자산운용사는 후춧가루를 뿌려서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고 있고, 자, 우리는 어떻게 어디다가 의지를 해야 될까요? 자, 한국경영자연합회 한국 2050년 생산가능 인구, 요즘 들어서 인구 감소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코인도 주장을 2018년부터 많이 했지만, 인구 감소, 고령화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지진에 관해서 제가 이 세 개를 가지고 주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세요. 인도 뭐 이런 국가들이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겐지스강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거는 그냥 단편적인 시각이고, 진짜 실질적으로 자본가들은, 사업가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은 유튜브상에 사실 잘 나오질 않죠. 자, 뭐 여행 가서 그냥 뭐 단편적인 거, 안 좋은 거, 그런 것만 올라가면 그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라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데, 사실 거기에 넘어가면 그냥 대중
대중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일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실 때는 확인하고 체크하시고 물음표를 곱하기 10개 정도 던져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 외 유럽 최대 경제 국가인 독일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여기 그럼 독일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독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G7에 있는 선진국들은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서부터 얘기했었던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그 외에 몇몇 개 국가들은 고성장으로 진입을 할 겁니다. 거기서 당분간 계속 탈달러화를 주장하면서 아마 계속 경제 성장의 파이를 계속 확장시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지치시는 어떤 그런 현재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신 분들은 분명히 달콤한 열매를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